오늘 이야기는 좀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감안하고 들어주세요. 여러분들은 혹시 이런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나요? 하나님은 선악을 구별하지 않는다거나 자연은 무자비하다거나 하는 이야기 말입니다. 또 불가나 도가에서 분별심을 내려놓으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들도 결국 다 같은 맥락인데, 오늘은 우리들이 이 분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보통 우리들은 선악을 절대적인 기준이 있어서 절대 변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가령 살인은 죄악이라던가 살생은 업장이 두터운 것이라던가 자살의 죄가 무겁다던가 하는 것 말입니다. 남을 돕는 것은 착한 일이고 착하게 살아야 한다던가 하는 도덕적인 이야기들이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어려서부터 이런 것들이 좀 의심이 들어요. 보통 우리가 횡단보도에서 파란불일 때 건너야 한다고 배웠는데 정작 신호등을 안 지키는 사람들이 더 잘 살아가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아는 것이 많아지고 배우는 것이 늘어갈수록 이런 괴리감은 점점 더 커져가기만 합니다. 이 세상이 부조리한 암덩어리처럼 느껴졌습니다. 괴로웠죠.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는 저 사람들이 너무너무 신기하게 느껴졌어요. 교과서에서 배운 대로 사는 사람을 단 한 사람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묘한 법칙 하나를 알게 됩니다. 바로 인과율. 다른 법칙들은 다 이리저리 변통이 되고 요리조리 빠져나가는데 이 자연의 법칙인 인과율은 그 누구도 피해 나가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제서야 인간들이 만든 법칙들은 시대와 상황에 따라 변하지만 자연의 법칙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인간들의 법칙은 상대성의 법칙이라는 것도 이해하게 됐죠. 인간에게 있어서 절대적인 기준이란 존재하지 않더군요. 모든 것들이 상대성입니다. 자연은 이 인과율의 법칙으로 정확하게 작동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바라보는 인간이 자신의 입장에서 해석하고 판단한다는 것도 알게 되었죠. 따라서 우리가 알고 있는 선악도 죄악도 선업도 모두 상대적으로 판단한 것이지 절대적인 기준이 없다는 것입니다. 말이 좀 너무 어렵죠? 좀 쉽게 가보자고요. 착하다는 건 내 기준에서 착한 거지 상대의 기준에서 착한 게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옳다고 하는 것도 내 입장에서는 옳을 뿐 상대방의 입장에서 옳은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크라이나 입장에선 러시아가 나쁜 놈이고요. 러시아 입장에선 우크라이나가 배은만덕한 놈들이라고 혼을 내줘야 할 대상이라는 겁니다. 미국의 입장에서 러시아가 나쁜 놈이고 우크라이나가 선한 놈들이라서 우크라이나를 돕는 게 아니고요. 미국의 입장에서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먹는 게 득이 되질 않는 거예요. 손해가 더 많고. 그래서 우크라이나를 돕는 것이지 우크라이나를 인도적인 차원에서 지원한다는 새빨간 거짓말들이고 다 겉포장이고 명분 쌓기일 뿐입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약을 올리니 두들겨 맞았을 뿐이라고 보면 좀 너무 심한 말이 될까요? 사람들 제욕 많이 하겠죠. 근데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내가 두들겨 맞을 짓을 하지 않았는데 누군가 와서 나를 두들겨 패는 법칙이 있을까요? 뭐 묻지마 폭행 같은 것들이 있다고 하는데 저는 그것도 사실 그다지 믿질 않아요. 그 속에 들어가서 인연의 고리라든지 어떤 자연의 법칙에서 과연 사람이 아무 잘못도 없이 두들겨 맞을 일도 없는데 두들겨 맞는다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봐요. 콩을 심어서 콩이 나는 것이지 이게 뭐 잘못된 것인가요? 여기엔 잘잘못이 없습니다. 원인이 있어서 결과가 생겼다는 자연의 법칙만이 존재를 할 뿐입니다. 힘이 없는 놈이 까불면 한 대에 맞는다는 건 어린 꼬맹이들도 다 하는 일입니다. 이것과 비슷한 예가 있죠. 사자에게 풀을 뜯어먹고 살라고 하는 비유가 그렇잖아요. 사자는 고기를 먹어야만 되죠. 사냥을 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고 그런
사자의 습성이라는 것이 있는데 살생은 나쁜 것이다. 이게 통하나요? 그게 러시아가 잘못했으니 러시아가 나쁜 놈이고 그 벌을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정말 미안한 말이지만 절대 그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런 비유를 하게 되면 제가 또 욕을 계속 먹을 것 같은데 이와 비슷한 일들이 너무 많아요. 세월호도 그렇고 이태원 참사도 그랬고 더 거슬러 올라가면 광주의 비극 같은 우리 현대사에서 일어났던 수많은 비극들이 있죠. 근데 이런 것들조차도 다 같은 원리로 작동을 합니다.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반드시 있게 돼 있고 그 안에는 선과 악이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논리로 이 세상을 바라보면 분별이 제대로 안 되죠. 그리고 문제의 해결이 되질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생각의 틀이 바뀌어야만 듣는 일이 재미있어질 수 있기 때문에 좀 무리수를 둬서 이런 설명을 하는 거고요. 저는 자꾸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상식을 뒤집는 이야기를 쏟아낼 생각이에요. 다시 이야기로 돌아가서 상대방이 말을 하는데 자꾸 뭔가 듣기 불편하고 걸린다는 거죠. 이해도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지만 불편해서 듣기 싫은 말이 훨씬 더 많아요. 아까 예를 들었던 것처럼 가령 광주 민주화 운동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볼게요. 다른 누군가가 광주 사태라고 자꾸 폄하하면 기분 나쁘니까 욕을 해버리고 상대를 안 하고 싶을 거예요. 그러나 저 사람이 잘못된 것이라고 저 사람을 나쁜 사람이라고 규정해버리면 그걸로 해결이 되던가요? 지금도 여전히 한쪽에서는 광주에서 일어난 그 비극이 북한의 개입에 의한 폭동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아요. 이 두 세력의 대립은 여전히 이 사회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죠. 안 보면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자꾸만 뉴스 기사를 올라와서 내 속을 확 뒤집어 놓습니다. 국민 대다수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아무리 얘기해봐야 해결되지 않아요. 우리가 더 많으니까, 우리 편이 더 많으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더 많으니까 우리가 옳다. 글쎄요. 원인이 있어서 결과가 있는 거거든요. 만약에 그 시절에 정부, 그러니까 권력을 잡은 집단이 무식해요. 그 전에 힘으로 권력을 잡았으니까. 군부가 권력을 잡았잖아요. 거기에 대들면 죽을 수도 있다는 거 몰랐어요? 모르고 그렇게 했으니까 그런 사태가 벌어졌죠. 근데 현명한 사람이라면 힘을 가진 애들, 총칼을 들고 있는 애들한테 대들어봤자 안 된다고 알고 에휴 더러워서 피하지 하고 말아요. 그러면 그런 유혈 사태가 벌어졌을까요? 그러면 민주화가 일어나지 않았다? 저는 또 그렇게 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 인과율의 법칙이, 인과라는 게 그런 식으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거죠. 힘이 센 놈한테 대들면 두들겨 맞아요. 이건 자연의 법칙이라는 거죠. 가지고 있는데 힘을 그걸 안 쓴다. 어떻게 안 써요? 앞에서 와서 알짱알짱 되면 두들겨 패게 돼 있죠. 무식하면 그런 일을 하게 돼 있어요. 저는 군부가 잘했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고요. 인과의 법칙을 설명하는 거죠. 아직 사회가 성숙되지 않았고 법보다 주먹이 더 빠르던 시절이잖아요. 그때는 깡패들도 많았고요. 경찰들이 그렇게까지 이 사회 질서를 잡을 수 있는 시절이 아니었어요. 그런 행동을 하면 그런 결과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게 뻔히 보이는데, 그런 행동을 해서 그런 결과가 나왔는데 여기에 뭐가 선악이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라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차츰 서로를 이해할 수 있고 접점을 찾아갈 수 있을 텐데, 나는 선이고 너는 악이고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를 완강하게 해서 상대를 갖다가 말살시켜야 될 생각이라고 해버리면 어떻게 끝이 나요, 이야기가.
이런 예들이 너무 많죠. 한일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영상에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만약에 그 당시에 일본이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중국은 안 그랬을까요? 청나라가? 아니면 러시아, 남아가, 그러니까 제국주의 시대란 말이죠. 힘으로 뭐든지 하던 시절이에요. 그 시절에는 다 그랬어요. 안 그랬던 나라가 없어요. 미국조차도 이제 남북전쟁을 끝내고 그 자기네들 내부적인 결속력이 만들어지고 힘이 생기면서 해외로 눈을 돌리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미국조차도 만약에 기회가 있었다면 어디를 점령해도 했을 거예요. 그러던 시절에 일어난 일인데 그걸 우리나라가 점령당했고 그게 그렇게 얘기하자면 아프리카 애들 입장에서는 영국 애들한테 사과하라, 사죄해라, 프랑스 애들한테 사과하라, 사죄해라, 배상하라 계속 해야 돼요. 근데 걔네들 그러고 있나요? 못 그러잖아요. 이런 식으로 선악의 어떤 대결 구도, 옳고 그름의 대결 구도로는 해결나지 않아요. 그리고 자연의 법칙은 그런 거랑 상관이 없이 작동을 하고요. 그래서 이 듣기 훈련을 할 때도 내 입장에서 그리고 선악의 기준을 미리 정해 놓으면 상대의 말이 들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상대방의 입장과 그 상황을 전혀 모르고요. 내가 불편한 소리를 상대방이 할 수 있는데 그 상황을 나는 전혀 모르는 거죠. 그리고 이미 내가 정해놓은 기준과 답이 있어서 그것과 맞지 않는 것은 다 틀렸다라고 하고 뱉어내기만 하니까 흔히 대화 소통이라는 것은 안 되죠. 불가능하죠. 그만큼 내가 완고하고 고집스럽다는 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잘못됐다고 말하고 있는 저 사람과 대립하고 싸우는 나 역시 그만큼 뭔가 비틀어져 있다는 말이 됩니다. 둘이 이렇게 싸우면요, 둘 다 똑같은 놈이라는 말이에요. 어느 날 도인께서 저에게 말을 걸어옵니다. 너 사람들 보면 답답하지? 네. 그런데 만약에 내 영혼을 네가 그 답답하게 생각하는 저 사람 몸에다가 집어넣어 놓고 길렀다면 너는 어땠을 것 같아? 저 얼굴에, 저 성격에, 저 환경에 너를 넣어놓고 살았다면 너는 과연 다를까? 순간 저는 말문이 탁 막혀버렸어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나는 더한 짓도 할 수 있는 놈이거든요. 그러더니 저에게 그러시더라고요. 그 사람을 그렇게 이해해줘 하십니다. 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